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채무 관련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혹은 뭐 채무가 너무 많아서 음. 상환이 힘들 경우에 뭐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회생제도나 뭐 파산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금융 관련된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어, 운용을 하고 있는 채무 상환에 네. 의한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채무 조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채무 조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대출금 등이 뭐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채무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지원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뭐 네. 당연히 뭐 신용카드 대금 혹은 아니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변제하지 못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옛날에는 이제 신용불량자라고 불렀죠.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환기간 연장이나 분할 상환 혹은 뭐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고요. 음.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 또는 사이버 상담부를 통해서 채무 조정, 즉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물론 접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의위원회에 의결하고 채권 금융기관의 과반수 동의가 확보되면 이제 음. 채무 조정안이 확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사실 채무 조정을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그렇죠. 이 요건 자체가 사실은 음. 이제 담보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액이 어쨌든 15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연체 기간은 3개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개인 워크아웃 신청하러 가셨다가 네. 연체하고 와라 라는 얘기를 음. 많이 들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네. 저도 연체를 안 하고 이제 평소에 이제 성실하게 살아왔던 음. 거죠. 그래서 뭐 나는 20년 동안 미국에 살 때도 음. 채무를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고 연체를 하는 게 두려워서 빚을 음. 빌려가지고 어. 성실하게 갚았던 사람인데 왜 음. 미국하고 한국은 이런 식으로 좀 제도가 다르냐. 음. 연체를 하고 와야 감면을 해주는 네. 제도. 그 부분이 약간 좀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그러게요. 신용을 중시하는 사람을 오히려 그렇죠. 좀 더 도와줘야 하는데 음. 신용을 중시하지 않아야만 이제 구제를 해준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음. 보면 약간 좀 모순될 수 있죠. 그래서 채무액 15억 원 이하이거나 이제 무담보 채무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하, 그다음에 음. 담보 채무 같은 경우는 10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네. 뭐 만약에 이제 6개월 내에, 그러니까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채무를 갑자기 끌어다 쓴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를 음. 하려고 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안 되겠죠.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행한 채무가 30% 이하여야 하고요. 음. 물론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뭔가 6개월 동안 뭐 실업자였다거나 혹은 아니면 무급휴직자였거나 폐업자였거나 혹은 아니면 신청 전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겪고 있다거나 혹은 아니면 신청일 현재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10%인 채무자 음. 혹은 아니면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채권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재난관리법상 어쨌든 재난에 해당되는 상황에 음. 이렇게 처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물론 이제 조정 대상에서 좀 빠지시는 분들도 또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빠지시는 분들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는 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의해서 채무 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 조건이 변경을 한번 해준 사람, 음. 아니면 정책자금 대출 등 이제 법률에 의해서 채무 조정이 제한되는 경우, 그러니까 음. 법률에 의해서 채무 조정을 할 수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대상자들이시거나 혹은 아니면 기타 신용회복 지원 협약상 채무 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이런 음. 경우에는 이제 지원 대상에서 뭐 채무 형식에서 좀 제외가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실제로 채무 조정과 혜택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우선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채무가 좀 탕감된 A 씨 얘기를 좀 하자면요. 네. 최근에 취업에 성공을 했는데 음. 어쨌든 자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음. 칼퇴근을 하더라도 자녀의 어찌 됐든
유치원 하원 시간을 맞추기가 좀 빠듯해가지고 이제 A 씨한테는 이제 양육 공백에 대해서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돌봄 서비스 지원을 연계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시스템 중에 좀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서로 양쪽에서 관할 지자체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로가 필요한 제도를 연계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쌍방향으로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만약에 주민센터에 찾아오시는 분이 신용회복을 해야 되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쪽에 연결을 해주고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케이스처럼 양육이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자체에 바로 연결을 해주는 네. 그래서 양쪽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방향 연계 서비스를 통해서 좀 구제되고 조금 더 도움을 받았던 케이스들이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좀 소개할 만한 부분이고 사실은 상당히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시민분들께서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2021년 한 해에만 18,298건으로 양방향 연계 서비스가 제공을 했는데 네. 퍼센테이지가 무려 이제 13,000%가 증가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빠르게 지자체의 어떻게 보면 성공 사업일 수 있죠. 그래서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부분들 제공하고 있으니까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신용회복, 복지, 양방향 연계 서비스. 혹시나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채무에 시달리는 시청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무 조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